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또 새로운 시리즈죠. 고민 상담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상담 내용을 받아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준비되셨나요, 네. 소장님? 네. 저희가 그럼 먼저 상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30대 3살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현재 저는 용인 수지에 전세에 거주 중이고요. 이렇게 전세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제가 결혼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사항이 어떠냐면,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한 채, 그리고 평택 렌탈하우스 한 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유가 명의는 제 명의지만 실제 주인은 저희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는 제가 부동산에 눈을 뜨지 않아서 네. 엄마 그냥 하는 말대로 그냥 내 이름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니 점점 이제 경제에 눈을 뜨고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두 채 보유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고 네, 보내주셨어요. 네. 네, 참, 네. 참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1주택자한테는 세금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명의대여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주위에 무주택자가 있다라면,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사람 무주택자의 명의를 네. 빌려서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유혹만 느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명의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냥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이때 명의를 빌려줬을 때에 이분들이 당하는 그 불이익, 네.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는 이걸로 인해서 당장 나가는 돈이 뭐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명의 한번 빌려준들 네. 뭐 큰 문제 나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앞으로 벌어질 여러분들이 손해볼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구체적인 이분의 사례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명의 대여를 해줬을 경우에 네. 손해볼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네네. 제대로 된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주택 기간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이 과열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청약 저축을 넣는 기간만 가지고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점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가점에서 중요한 게 무주택 기간입니다. 네.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는 실제 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는 주택 보유자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제로예요, 제로. 네. 이분은 청약에 제대로 된 당첨 기회를 아예 가질 수가 없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관리돼가지고 로또 청약을 받을 수 있다라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5억, 6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박탈 당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네. 모르니까 이제 지금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지고 이제는 내 집을 사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이 주택을 사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 이 사람이 하고 이제 다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매수를 할 때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매수를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럼 양도세를 누가 책임지냐고. 그쵸. 그쵸. 진짜. 그거를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대신 내줄 거냐고요. 아니죠. 또 명의를 빌려간 사람 또 가족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또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무주택자가 유지될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 어쨌든 집을 언젠가는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무주택자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지금 명의 대여를 하나만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데 뭐 한 채, 두 채, 네. 두 채 정도 된다면 문제가 이제 임차인으로 있으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분이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전세값은 막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럴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네.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러는 사이에 명의를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택자가 됐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전세 대출을 회수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이름의 집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명의 대해준 사람한테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걸 네가 알고 내가 안 된다라고 했어야지. 나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상관없는 줄 알고 빌린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네가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나는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처음 승낙한 순간부터 책임은 저한테 오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를 뭐 남이 책임져주고 이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때 그냥 좀 난처하더라도 나는 명의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네. 처음엔 좀 약간 서운할 수 있죠. 네. 서운하지만 그게 악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명의를 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그 책임을 뭔가 좀 전가시키려 할 때 이분은 나한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명의를 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네. 이 두 주택이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데 그래서 21년에 말소가 되는데 네. 말소가 되면 주택수로 이제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죠. 네. 자동 말소가 되면 21년 임대주택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냥 임대주택 사업자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택이 나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 수지에 전세 거주 중인데 네. 이 전세에 전세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서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면서 이 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해가긴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네. 할 의지는 사실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대출이 회수되면서 이제 이 전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명의를 빌려간 분한테 잘 상의를 해서 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죠. 네. 최소한 이제 못해도 네. 한 채, 두 채잖아요, 일단. 네. 두 채 중에 일단 무조건 한 채는 팔아야 되는 거죠. 회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명의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 관계가 네, 네. 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 해서 가져가는 그게 아니니까 어려운 네,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대출이 껴있으니까 못해도 두 채 중에 한 채는 꼭 네.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두 채 다 정리를 해서 명의를 돌려주는 게 이제라도 이제 이 상담을 받은 후에 무주택자지만 언젠가는 집을 살 수도 있고 청약을 노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당장 전세 자금 대출도 문제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 같은 경우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네, 불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네. 지금 무주택 자기의 명의의 주택이 없는 걸로 만드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 이거를 어떻게 강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일단은 먼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데, 정리할 수 있는 거부터 네. 먼저 빨리 하나를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좀 벌고 추후에 이거를 팔든지 아니면 네. 어머니가 이제 명의를 가져가든지, 딸한테 명의를 준 거잖아요. 네. 잘 협상을 하셔서 네. 뺏어 오세요. 그러게요. 이게 또 부모님도 그렇고 딸도 선의에 의해서 한 결정이었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때 상황에 남편분의 기분이나 생각이 참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네, 그러게요. 저희도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좀 만약에 해결이 되면 저희한테 또 다시 좀 연락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제가 와이프가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남편이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무지한 걸 가지고 네.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당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냥 이게 부동산에 무지한 걸 가지고 명의를 빌려서 지금 나한테 직접적인 지금 당장 손해는 없지만 손해가 앞으로 충분히 예정될 수 있는 거를 어머니는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딱 빌려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남편이 만약에 이런 걸 알았다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질문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남편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도 사실은 잘 모르는 네네. 불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저희 영상 보고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죠? 네,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네, 네. 잘 해결되시기, 감정은 끄시고요. 앞으로 사실 어떻게 이거는 무조건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뭔가 표면화되는 게 네. 없으니까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건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 내년에 이제 이 임대주택 상황이 말소돼서 네.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지금 당장 이 두 젊은 부부는 피해를 이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피해를 입는데 자기가 한 거 없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그 화살은 당연히 엄마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히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충분히 좀 네. 많이 어머니하고 상의하시고 네. 이게 안 될 때는 강하게라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손해보는 거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용인하고 저지르는 순간 여러분도 같은 범죄자가 되고 다들 무거워졌네요. 굉장히 안 좋은 네.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또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네.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카페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